자, 이번 시간에는 9장에 나오는 알데하이드와 케톤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 9장에서는요, 두 가지 화합물, 알데하이드, 케톤, 그리고 이 화합물들이 가지는 특징적인 반응, 여기 보면은 친핵성 첨가 반응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Nucleophilic Addition Reaction, 이 반응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자, 알데하이드, 케톤, 이건 어떤 화합물들인가? 우선 우리가 지난 8장에서는 알코올, 이서, 이런 화합물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지금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 화합물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거기에 더 다른 원소들이 들어가는데, 이 알데하이드, 케톤 역시 여기에 산소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화합물이고요. 특히 여기는 탄소와 산소의 이중결합, 카본일기라고 하죠. 이런 카본일기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화합물입니다. 자, 알데하이드는요, 이런 CO 이중결합에 어느 한쪽에 수소가 붙어 있는 그러한 화합물을 알데하이드라고 하고, 이 카본일기 양쪽에 탄소가 붙어 있는 화합물을 케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가장 간단한 알데하이드인 폼알데하이드와 가장 간단한 케톤인 아세톤, 이 두 개의 화합물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뭐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앞에서 뭘 배웠냐면은 이런 알코올, 일체 알코올을 산화하면 알데하이드를 거쳐서 카복질산까지 간다라고 하는 반응을 배웠고, 2차 알코올을 산화하면 케톤이 얻어진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카보닐 화합물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요, 이거 요 다음에 나올 건데, 이 카보닐 화합물의 한쪽에 이렇게 OH가 붙어 있는 화합물, 우리가 이런 화합물을 카복실산, 영어로 카복실릭 애시드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카복실릭 애시드, 카복실산의 유도체들, 여기는 나머지 것들은 그 산의 유도체라고 그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OH 대신에 OR, 알콕시계가 붙어 있는 걸 에스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염소가 붙어 있으면 애시드 클로라이드, 산염화물이라고 하고, 질소가 붙어 있으면 아마이드라고 하고, 이런 카복실산 두 분자에서 물 하나가 떨어져 나간 이러한 애시드 안하이드라이드, 산무수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 카복실산의 유도체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화합물들은 우리가 이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이 순서를 잘 보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카본일기, CO 이중결합이 가지는 특징적인 것들을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 카본일기, CO 이중결합에 이 옆에 가서 이제 뭐가 붙어 있을 때, 요 탄소, 지금 요 탄소의 혼성 오비탈이 뭔가? 자, 요거는 sp2 혼성 오비탈을 가지게 됩니다. sp2. sp2는 세 개가 평면에 있고 그거에 수직한 p 오비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 개는요, 여기 sp2 오비탈 세 개가 이렇게 이 평면에서 120도 각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결합각이 120도 정도로 나오고요. 또 이것이 기본적으로 같은 평면에 있다. 그래서 이런 평면상에 있게 됩니다. 평면상에. 그래서 이 모양은 이제 이런 모양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카보닐 화합물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CO 이중결합이 있다는 건데요. 이 CO 이중결합, 탄소와 산소의 결합은 산소가 탄소보다 전기음 농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가서 이 탄소는 부분적으로 플러스 양전하를 띠게 되고, 이 산소는 음전하를 띠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비탈로 표현을 하면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탄소와 산소의 이 평면에 수직하게 있는 두 개의 p 오비탈이 옆에서 만나서 파이 결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소에도 여기 지금 보면은 두 개의 sp2가 지금 남아 있고요. 여기 각각에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CO 이중결합, 바로 지금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고, 보면은 이 탄소보다 산소가 전기음성이 커서 전자를 끌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쪽에 전자 분포가 많다. 그래서 전자 풍부해서 이쪽이 빨갛게 표현되어 있고, 이쪽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전자 부족하죠. 여긴 전자가 많으니까 이쪽은 친핵성, 이쪽은 전자 부족하니까 이쪽은 친전자성을 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앞으로 배우는 여러 반응들에서 이 탄소, 이 카본일, 이 탄소는 항상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친핵체, 뉴클레오파일의 공격을 받는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하고서 앞으로 수업을 들으면 여기다 전부 다 이렇게 맞춰 나가면은 좀 더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알데하이드, 케톤 이런 화합물들의 명명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자, 알데하이드는 어떻게 명명하느냐? 우선 알데하이드는요, 이런 CO 이중결합에 수소가 붙어 있죠. 자, 한 가지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은 이러한 CO 이중결합에 수소가 붙어 있는 이러한 구조를요, 우리가 좀 간단하게 쓸 때는 여기다 COH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 CHO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CHO 이렇게 쓰면은 바로 이것이 이런 알데하이드를 뜻한다라고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요. 이렇게 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OH 이렇게 쓰면은 마치 우리가 이 앞에서 배웠던 알코올하고 혼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혼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데하이드는 이렇게 CHO로 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탄소는 반드시 어떻게 있느냐? 맨 끝에 가서 있겠죠. 알데하이드는 그래서 항상 맨 끝에 가서 있다. 이걸 머릿속에 넣고서 한번 보죠. 자, 알데하이드는 어떻게 명명하느냐? 알데하이드는요, 바로 이 CHO, 우리가 이걸 포밀기라고 하는데, 포밀 그룹. 이거를 부를 때 우리가 포밀 그룹.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포밀기를 포함하는 가장 긴 탄소 사슬을 모체로 삼아요. 그래서 이 탄소를 포함해서 가장 긴 탄소, 여기는 2개죠. 여기는 3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장 긴 탄소 사슬을 모체로 삼고 그것에 해당되는 알케인의 이름에 제일 뒤에 있는 이자를 떼고 거기다가 알데하이드라 해서 R을 붙여요. R. 그래서 이건 탄소 2개인 알데하이드 에탄알. 이건 탄소 3개인 프로판알.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기 지금 보면은, 이건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이 CHO를 반드시 포함해서 가장 긴 탄소사슬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걸 꼭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화합물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걸 여기서부터 탄소를 이렇게 쓰면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탄소가 가장 긴 탄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알데하이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탄소를 포함해서 가장 긴 탄소 사슬을 찾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것이 맨 끝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알데하이드의 탄소는 반드시 항상 1번 탄소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번호를 붙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 2, 3, 4, 5 이게 가장 긴 탄소 사슬, 이건 펜테인에 E자를 떼고 R을 붙여서 펜탄알이고요. 이것이 모체고 여기에 2번에 가서 에틸기가 붙어 있고 4번에 메틸기 붙어 있다. 에틸과 메틸 알파벳 순서로 써요. 그래서 2에틸, 4메틸, 펜탄알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은 이러한 알데하이드의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슬 형태의 알데하이드는 이렇게 명명을 하고요. 여기 지금 밑에 보면은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일반명인데요. 에탄알을 아세트알데하이드, 그다음에 프로파나를 프로피온알데하이드 이렇게 과거에 불렀어요. 지금도 이렇게 묘사되는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다른 책에서 혹시 이런 말을 보게 되면 이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아둘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데하이드 이런 포밀기가 이 고리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고리에 붙어 있는 경우. 이때는 조금 이름이 달라지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명명하느냐? 이때는요, 이 CHO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거의 이름을 써봐요. 그럼 요거는 사이클로헥세인이죠. 사이클로헥세인. 자, 요거는 요렇게 요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요거는 나프탈렌이에요. 우리가 앞서 벤젠을 배울 때 배웠던 나프탈렌. 자, 이 나프탈렌 혹은 요거는 사이클로헥세인.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뒤에다가 캅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말을 뒤에다가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클로헥세인 캅알데하이드. 이거는 나프탈렌 캅알데하이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다만 이 나프탈렌 캅알데하이드에서는 이 CHO가 여기에 붙어 있는 것과 여기 붙어 있는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나프탈렌에 번호를 붙일 때 이 탄소가 1번, 이 탄소가 2번이에요. 1, 2, 3, 4 이런 식으로 번호 붙이는데 2번에 CHO 포밀기가 붙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2나프탈렌 캅알데하이드 혹은 요즘에는요 이 캅알데하이드가 2번에 있다는 뜻으로 여기다가 번호를 붙여요. 그래서 나프탈렌 2캅알데하이드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 따라서 이렇게 쓴 책도 있고 이렇게 쓴 책도 있는데 더 최근 것은 요거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고리에 가서 CHO가 붙었을 때는 알케인의 이름 뒤에 카발데하이드 이렇게 붙인다. 지금 요 표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알데하이드에 지금 여기 커먼 네임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아유팩 네임이고 이쪽에 있는 것이 커먼 네임 일반명인데요. 탄소 한 개인 건 포말데하이드. 이 포말데하이드가 물에 녹아 있는 거 우리가 포르말린이라고 그래요. 포르말린. 그 다음에 이 포말데하이드 지금 뭐 굉장히 그 우리가 환경 호르몬 같은 거 이런 거 이야기하거나 뭐 새집 증후군 이런 거 얘기할 때 항상 이 포말데하이드가 문제가 된다고 나오죠. 바로 이런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 두 개인 건 아세트알데하이드. 예. 탄소 세 개인 거 프로피온알데하이드 이렇게 얘기했어요. 탄소 네 개 뷰틸알데하이드. 다섯 개는 발레랄데하이드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벤젠에 CHO가 붙어 있는 것은 벤잘데하이드라고 얘기해요. 벤잘데하이드. 그런데 여기 요 바로 위에 보면은 이건 이중결합에 가서 CHO가 붙어 있어요. 이중결합에 CHO. 자, 요거는 아유팩 네임으로 하면은 프로3NR 이렇게 명명을 해야 되겠지만 요걸 갖다가 과거에는 아크롤레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 아크롤레인 다른 거하고 다르게 이 커먼 네임 중에서도 알데하이드라는 말이 없죠, 지금. 그런데 이거는 알데하이드입니다. 아크롤레인. 예. 그래서 알데하이드 명명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케톤. 케톤은 어떻게 명명하느냐? 자, 케톤은 카본일기의 양쪽에 가서 이렇게 알킬기 탄소가 붙어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케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탄소를 포함해서 가장 긴 탄소 사슬을 찾고 그 가장 긴 탄소 사슬을 찾은 다음에 그 알케인의 이름 뒤에다가 이건 케톤이니까 끝에다가 온이라는 말을 써요. 온. 그래서 끝에 온으로 치환을 하고 이 온이 몇 번째 탄소가 카본일기냐라고 하는 것을 쓰기 위해서 온 앞에다가 그 탄소의 번호를 붙이는데 탄소 번호 붙일 때 역시 마찬가지 카본일기에 가까운 쪽 끝에서부터 번호를 붙여서 여기 지금 보면 이건 탄소가 6개로 되어 있고요. 번호 붙이니까 3번 탄소에 카본일기가 있죠. 이거는 그래서 헥산쓰리온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헥산쓰리온. 과거에는 3헥산온 이랬었는데 지금은 헥산쓰리온 이렇게 명명을 하고요. 온으로 이게 모음이기 때문에 여기 이자가 떨어져 나갔죠. 자, 여기 보면은 이 경우에는 지금 이중결합이 있어요. 자, 이중결합과 카본일기가 같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명명하느냐. 명명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번호 붙일 때 이쪽부터 붙일까 이쪽부터 붙일까. 이중결합보다 카본일기가 우선하기 때문에 이걸 케톤으로 이름 붙이려면은 이 카본일기에 가까운 끝에서부터 번호 붙인다. 알켄보다 케톤이 더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부터 번호 붙이고 그러면 2번이 케톤이고요. 4번, 5번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고 탄소 6개. 그러면 6개니까 이건 헥세인이죠. 헥세인인데 이중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헥센이 어디에 있어요? 예, 4번에 있죠. 그래서 헥스4n2온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자, 헥스4n2온. 자, 요 경우에는 보니까 카본일기가 2개가 있네요. 이렇게 2개가 있을 때는 케톤이 2개죠. 그러면 이건 온이 2개다. 다이를 쓰고요. 다이온인데 이것이 2번과 4번이 다 케톤이니까 탄소 전체 개수는 6개고 그래서 이거는 헥세인 2,4-다이온. 이때 D가 자음이기 때문에 여기 이자가 다시 살아나오는 것을 유념하기를 바래요. 예.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면은 이런 케톤에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케톤도 역시 마찬가지. 일반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아세톤, 좀 아까 처음에 보여줬는데 아세톤 같은 경우에 이거는 프로판온인데 프로판온 이걸 갖다가 우리는 흔히 아세톤이라고 그러죠. 아세토페논 이거는 벤젠과 메틸기가 양쪽에 붙어 있는 거 아세토페논이라고 하고요. 양쪽에 벤젠 고리가 붙어 있는 케톤을 우리가 벤조페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벤조페논. 그리고 이러한 카본일기 옆에 가서 알킬기가 붙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알킬 그랬죠. 알킬. 여기에 CO까지 이해할 때는 아셀이라고 그래요. 아셀 그룹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아셀 그룹들의 몇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요. 아까 CHO 이걸 우리가 포밀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포밀. 자, 수소가 아니고 메틸기가 붙어 있을 때 이거는 아세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세틸, 포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벤조일. 그래서 이러한 아실기들의 이름,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알데하이드나 케톤은 어떻게 만드느냐? 사실 이건 여러분들 앞에서 8장을 배우면서 이미 다 배웠어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알코올을 산화시켜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데하이드 합성에서 중요한 거는요, 1차 알코올을 산화하는데 산화제가 강한 산화제를 쓰면은 이것이 알데하이드에서 반응이 멈추지 않고 카복실산까지 가기 때문에 알데하이드에서 반응을 멈출 수 있는 특별한 시약, 그러니까 PCC라고 해요. PCC. 야, 뭐라 그랬죠? 피리디늄 클로로크로메이트. 예,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8장을 다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1차 알코올이 이렇게 알데하이드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다고 배웠냐면요. 탄소 3중결합이 있는 이러한 알카인 중에서 이렇게 맨 끝에 가서 3중결합이 있는, 우리가 이런 걸 터미널 알카인, 말단 알카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다가 수화 반응, 물을 첨가시켜요. 이때 물을 첨가시키는 방법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고, 그 중에서 특별히 옥시머큐레이션, 디머큐레이션 반응을 이용하는 반응과 그 다음에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시키는 반응을 배웠어요. 지금 여기서는 바로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반응을 시키면 여기에서 어떤 게 얻어지냐면은 여기서 H가 이쪽에 붙고 OH가 이쪽에 붙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때는 마르코프니코프의 반대되는, 그래서 이쪽에 H, 이쪽에 OH가 붙은 에놀이 얻어지고, 이것이 토토머리제이션에 의해서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가 얻어진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것도. 예, 그래서 이런 터미널 알카인에다가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반응을 시켜서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 만드는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케톤을 만들 때, 케톤 만들 때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2차 알코올을 산화시키면은 케톤이 됩니다. 이때는 PCC를 쓸 수도 있고요. PCC 말고 다른 산화제를 써도 이때 이러한 산화를 통해서 케톤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바로 전에 얘기했던 이 말단 알카인, 터미널 알카인, 3중결합의 맨 끝에 여기 맨 끝에 3중결합이 있을 때 여기다가 바로 옥시머큐레이션, 디머큐레이션 반응을 시키면은 여기에 물이 첨가될 때에 수소가 이쪽에, OH가 이쪽에 첨가된 이와 같은 화합물, 이게 이중결합에 알코올이 붙어 있으니까 에놀이고요. 이 에놀은 불안정해서 이것이 토토머리제이션이라고 하는 호변 이성질 현상을 통해서 수소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카본 일기가 만들어져서 이와 같은 메틸 케톤이 얻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메틸 케톤을 얻는 방법으로 바로 이와 같은 터미널 알카인의 옥시머큐레이션, 디머큐레이션 반응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벤젠을 배울 때 우리가 배웠었죠. 이런 벤젠 고리에 바로 프리드리크랍스 아실레이션 반응을 시키면은요, 이런 아세틸 클로라이드 같은 화합물을 반응시키면은 이 아세틸 기가 가서 벤젠 고리에 치환돼서 아세토페논이 얻어진다. 예. 이렇게 벤젠 고리에다가 카본일기를 붙이는 방법으로 프리드리크랍스 아실레이션 반응을 이용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앞에서는 다른 이유로 배웠죠. 이런 것들의 반응을 통해서 배웠지만 우리는 지금 반대로 이걸 합성하기 위해서 이런 반응을 이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알데하이드 케톤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예, 그 반응의 첫 번째로 산화 반응을 잠깐 볼 건데요. 알데하이드 케톤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산화에 대해서는 두 개가 서로 반응성이 다릅니다. 알데하이드는 산화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 CO 이중결합 옆에 수소가 있기 때문에 요때에 요 결합이 이렇게 산화돼서 OH가 되면은 바로 이 카복실산이 되죠. 알데하이드는 산화돼서 카복실산이 됩니다. 그러나 케톤은 산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일반적으로 케톤은 산화 반응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알데하이드를 산화시키는 시약으로 몇 가지 시약들이 여기 있는데, 첫 번째 톨렌스 시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톨렌스 시약은 AG2O 산화은하고요. 그 다음에 NH3 암모니아를 물에다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수죠.
자, 그래서 이런 암모니아가 물에 녹고 이것이 은하고 반응하면은 이와 같은 은의 암모니아의 착이온이 형성이 되고요. 이것이 염기성 조건에서 알데하이드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 은이 이온에서 금속 은으로 환원되면서 이 알데하이드를 산화시켜서 이와 같은 카복실산의 음이온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벤스알데하이드에다가 지금 얘기한 이런 톨렌스 시약이라고 하는 질산은, 여기 지금 Ag2O를 썼는데 이거 질산은을 써도 상관없어요. 질산은에 암모니아수를 넣어서 반응을 시키면 이때 이 은이 만들어지면서 벤조익 애시드로 산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은이요, 이 용기, 반응 용기에 가서 이렇게 쭉 늘어붙어서 마치 이 반응 용기가 거울처럼 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응을 은거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톨렌스 시약을 쓰면은 은거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런 알데하이드를 산화시키면서 은이 환원돼서 은이 유리 표면에 가서 붙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소에 의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예가 여기 있는데 이 바닐린이 지금 여기 보면 알데하이드예요. 그런데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러한 산화 반응은 빛이 있을 때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에 의해서 반응이 촉진돼서 이 알데하이드가 산화돼서 이와 같은 카복실산이 돼요. 그래서 이런 알데하이드는 우리가 보관할 때에 주의해서 보관을 해야지, 잘못 보관을 하게 되면은 쉽게 산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오히려 알데하이드가 이 카복실산이 되는 이러한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유의해서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빛이 닿지 않게 어두운 까만 이런 병에다가 넣어서 하든지, 아니면은 병을 알루미늄 포일 같은 걸로 싸가지고서 보관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